박혜옥 씨는 30년 동안 동대문 한복판에서 가게를 지키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아들이 뜻밖의 문제를 일으키며 그녀의 삶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그녀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박혜옥 씨는 그 충격 속에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동대문 한복판에서 옷가게를 운영해온 박혜옥 씨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 도매상들에게서 옷을 받아와 진열하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 거친 옷감을 만지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거칠어졌지만 그 손끝에서 나온 정성과 친절함으로 가게는 늘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이 블라우스 얼마예요? 어머,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오늘 들어온 신상이에요. 5만 원인데 어머니한테는 4만 5천 원에 드릴게요. 아이고, 하나 주세요. 혜옥은 계산을 하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으며 피땀으로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왔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침실 한쪽에 자랑스럽게 진열된 명품 가방들이 그녀를 맞습니다. 30년의 옷장사한 세월이 만들어낸 작은 보물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이 벌컥 열리며 들어오는 건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아들 형민입니다. 25의 나이지만 아직도 어머니에게 용돈을 받습니다. 형민아, 벌써 학교 끝났어? 응, 오늘 수업 별로 없었어.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 혜옥은 아들을 보며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 공부하고 있다니. 비록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더 많지만 젊을 때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괜찮았어. 형민아, 저녁 뭐 먹어야지. 아, 엄마. 나 용돈 좀 줄 수 있어? 이번에 또 뭐에 쓰려고 그래? 지난주에도 50만 원 줬잖아.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 학교 다니면서 쓸 일이 많네. 아이고, 너 군대까지 다녀와서 이제 좀 철들었나 했더니 맨날 놀기만 하네. 엄마, 나 공부도 해. 그리고 대학생 때는 다 이렇게 살아. 혜옥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에서 10만 원권 몇 장을 꺼내줬습니다. 자, 여기 30만 원. 이제 좀 아껴 써.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가 최고야. 이후 형민은 통화를 하며 방에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혜옥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돈만 달라고 할까? 하지만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직 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 혜옥은 침실에서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거의 포기하며 살아온 혜옥 씨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고 한두 개씩 명품 가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산 샤넬 가방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쓸 수 있어.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산 거니까. 혜옥은 가방을 쓰다듬으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샤넬백이 어디 갔지? 아침에 일어나 가방들을 정리하던 혜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아끼던 가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형민아, 형민아. 혜옥은 급하게 형민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형민아, 엄마 가방 못 봤어? 검은색 샤넬 가방. 가방? 몰라. 왜? 형민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혜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몰라. 엄마가 제일 아끼던 가방인데. 진짜 몰라. 엄마가 어디 두고 까먹은 거 아니야? 하지만 혜옥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절대 가방을 함부로 두지 않는다는 걸.
그 가방은 300만 원이나 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가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옥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민아, 정말로 마지막이야. 엄마 가방 정말 모르겠어? 엄마,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나도 모른다니까. 형민이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민아, 혹시,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아니야,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봐. 해옥은 아들을 의심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형민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그 가방 말이야. 형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가방이 어쨌는데? 엄마, 미안해. 내가 가져갔어. 해옥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너 지금 그 가방을 팔았다는 거야?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형민아,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알아. 300만 원. 300만 원을 팔아버렸다고? 해옥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소중한 가방을 훔쳐서 팔아넘겼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해옥은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민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해옥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큰 마음 먹고 구매한 가방이었는데 아들이 그냥 팔아버렸다니. 어느 날 해옥은 형민의 방을 청소하다가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쁜 편지지에 여자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자기야, 가방 너무 고마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이런 선물 받다니 나 정말 행복해. 평생 간직할게. 해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가방을,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명품 가방을,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 가방을 사주기 위해 팔아버렸다니. 평생 간직할게라. 해옥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평생 고생해서 번 가방인데 그 여자한테는 그냥 받은 선물일 뿐이었습니다. 형민아. 해옥이 편지를 들고 형민을 불렀습니다. 왜? 이게 뭐야? 형민은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평생 간직한다고. 내가 평생 고생해서 번 가방을 평생 간직한다고?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야? 내 여자친구는 좋겠네. 공짜로 300만 원짜리 가방 받아서. 해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시 사드릴게. 뭘로?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엄마한테 용돈 받는 거 줄이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언제 용돈 안 받고 살았다고. 해옥은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형민이 또다시 해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돈 좀. 뭐? 해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가방 일로 미안한데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해. 형민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엄마 가방 훔쳐다 여자친구 줘놓고 또 돈 달라고? 엄마, 이번엔 정말 급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약속? 그게 엄마 가방보다 중요해? 엄마, 제발. 50만 원만. 해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습니다. 안 돼. 이제 내 용돈은 끝이야. 엄마, 그럼 나 어떻게 살아? 내가 알아서 해. 아르바이트든 뭐든 해서 벌어. 형민은 화가 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해옥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영수증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화장품. 형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민아, 당장 나와. 해옥의 소리에 형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 영수증들이 뭐냐고. 엄마, 그건 레스토랑에서 30만 원, 명품 매장에서 100만 원.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야? 엄마가 준 돈으로.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줬어? 너 혹시 카드 몰래 써? 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해옥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형민아, 너 설마 엄마 카드를. 엄마, 미안해. 아이고, 미치겠네. 내 카드까지 몰래 써가면서 여자친구한테 돈 쓴 거야?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도둑질하는 게 어쩔 수 없다고? 해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가방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카드까지 몰래 사용했다니. 도대체 여자친구가 사달래서 이거 다 쓴 거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쓰고 싶어서? 엄마는 내 인생 이해 못해.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다고. 형민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내 인생을 이해 못한다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엄마는 맨날 돈 얘기만 해.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25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을 아들이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있다니. 며칠 후 형민이 침울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도 없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형민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해옥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형민은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여자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민아, 여자친구랑 싸웠어? 엄마, 그냥 놔둬. 뭔 일인지 엄마한테 말해봐. 말해봤자 뭐해. 어차피 엄마는 좋아할 거잖아. 해옥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형민을 바라봤습니다. 헤어졌어. 뭐? 헤어졌다고? 해옥은 놀란 척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훔쳐다 준 그 여자와 헤어진 것이니까. 왜? 무슨 일로? 그냥 맞지 않는데. 형민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해옥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 문제일 것이라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고. 엄마는 좋겠네. 이제 나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 나한테 행복이 뭔지 알아. 엄마한테 구걸해서 받은 돈으로 연애하는 게 행복이야? 형민의 목소리에는 자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형민아, 됐어. 어차피 끝난 일이야. 형민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해옥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은 것 같아서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여자와 헤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해옥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형민이 다른 여자와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해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형민이 새로운 여자친구에게 또 명품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또 선물을? 해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있던 또 다른 명품 가방이 없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형민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에 들어가더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형민아, 괜찮아? 해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해옥은 거실에 앉아 매출 장부와 카드 내역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자꾸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형민이 새로운 여자에게 또 가방을 선물하는 모습. 에휴, 또 내 가방을 가져간 거야? 해옥은 침실로 가서 명품 가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명품 가방이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한 돈을 아들이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있다니. 군대까지 다녀왔는데 왜 달라진 게 없지? 해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너무 곱게 키웠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살아온 게 이런 결과를 낳을 줄 몰랐습니다. 형민의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해옥은 남은 명품 가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를 가방들을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그날 밤 해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해옥은 우편함에서 대학교에서 온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형민 앞으로 온 편지였는데 발신인이 학사지원팀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해옥은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편지에는 형민이 1학기만 다니고 바로 휴학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휴학? 해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형민이 복학한다고 등록금을 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1학기만 다니고 휴학했다니. 해옥은 급하게 형민의 통장 내역과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카드 내역을 자세히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결제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것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해옥은 손을 떨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이 등록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학기만 다니고 바로 휴학을 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한 거야? 해옥은 속이 뒤틀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속였다니. 형민아, 당장 나와. 해옥의 소리에 형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게 뭐야? 해옥이 편지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형민은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 휴학했어? 1학기만 다니고. 엄마, 들어봐. 뭘 들어? 등록금 받아가서 선물 사는데 쓰고. 엄마, 지금까지 학교 다닌다고 거짓말한 거야? 형민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민아, 엄마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해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25년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을 내가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거야?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야? 해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후 해옥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형민이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는 여자와 함께. 또 다른 여자? 해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형민은 그 여자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었고, 여자는 기뻐하며 형민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 가방, 설마. 해옥은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 명품 가방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엔 가방이 아닌 몇 벌의 비싼 옷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해옥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것들이 아들 손에 의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민은 집에 귀가했습니다. 해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에휴, 아들 자식 다 키워봐야 소용없네. 해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군대까지 다녀왔어도 달라진 게 없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한텐 가방은커녕 꽃다발 하나 사준 적이 없으면서. 해옥의 목소리는 서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2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을. 해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바친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해옥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데 그때 해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은행이죠? 박해옥입니다. 제 신용카드 전부 정지시켜주세요. 해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부로 즉시 정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옥은 남은 명품 가방들을 모두 금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25년 동안 이제 그만이야. 해옥은 혼잣말을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해옥의 굳게 담은 입술에는 25년 만에 느끼는 작은 해방감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옥은 형민을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민아, 오늘부로 내 용돈은 끝이야. 그리고 너 스스로 벌어서 쓰도록 해. 형민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생활비만이라도 조금만. 해옥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번 돈을 함부로 쓸 권리는 없어. 지난 30년 동안 내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이제 내가 책임질 차례야. 그 다음 해옥은 형민이 쓰던 카드를 모두 정리하고 앞으로 아르바이트와 스스로 벌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실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형민은 처음엔 투덜거렸지만 점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생활비와 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옥은 단 한 번도 그를 용서하거나 대신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형민은 처음으로 엄마 없이 자신의 선택과 책임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해옥은 이제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해옥은 자신이 모은 명품 가방을 바라보며 활짝 웃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 30년 동안 희생만 했던 그녀의 눈빛에는 자유와 당당함, 그리고 통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